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쪽 지수는 오늘도 순항할 걸로 보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전고래 대비로 0.25% 오르면서 2643.18포인트 출발 대기합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2650선 직전 고점 부근에 근접할수록 약간씩 좀 속도 조절은 나옵니다. 눈치를 보면서 오름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힘이 너무 좋죠.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1%나 올랐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0.66%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46.18포인트 선, 950선, 이제 이런 속도대로라면 1000선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장까지 순항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2차전지 쪽으로의 쏠림이 계속해서 좀 시장을 압도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LS네요. 네, 포스코, 제2의 포스코 그룹이 LS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LS 그룹주들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 상한가도 몇몇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시효과 구간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 LS 네트워크스가 22%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그룹주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22%의 추가 상승, 그리고 LS, 지주사 LS도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장 13% 정도 추가 상승 대기합니다. LS 일렉트릭도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LS 그룹주들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출발 앞두고 있다는 점. 그 밖에도 그룹주들이 더 있는데요. 이원도 그룹주인데 이 종목도 한 2% 정도. 나머지 LS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바쁘게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정말 많습니다. 개장 전부터 SK 하이닉스 실적 나왔고요.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 실적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버넥트라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 예고돼 있고, 우리 증시장 마치고 나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있고요. 또 내일 새벽에는 FMC 금리 결정도 나오니까 연이어서 나오는 굵직굵직한 이벤트에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장에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조소연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좀 눈치를 보는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 0.16% 오름세를 띄면서 2640선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4.23포인트가량 상승 움직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요.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64% 상승하면서 6포인트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945포인트 선 이상의 탄력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코스피 쪽으로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홀로 순매수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이 같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중심적으로 사들이는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으니까 상승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철강금속 섹터 강합니다. 요 근래 들어 포스코 홀딩스가 좀 강세를 띠면서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철강금속 섹터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2.4%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로 화학 섹터, 유통업종 역시 0.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운수창고 섹터가 현재 강보합권 수준의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이목재,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의료정밀 섹터가 1% 이상의 약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또 그 뒤로 건설 섹터 역시 1% 가까이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업종, 음식료품, 전기가스 업종 순으로 하락 움직임 띠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1% 가까이 낙폭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탄력이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현재는 소폭의 약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현재 0.1% 가까이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SK 하이닉스가 1%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2조 8,821억 원가량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는 또 매출과 영업 손실의 규모가 전분기 대비해서 좀 줄고 있다는 건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반등을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수 자금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현재 0.4% 가까이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 중심에서도 좀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1차 전지 셋업체들 가운데서 오늘 일제히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인도 쪽으로 또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현재 0.3% 가까이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또 LG화학과 삼성 SDI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5% 이상의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동반해서 3%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좀 강세를 띄웠는데요. 이번에 현대차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실적이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좀 눈치 보는 양상을 띠면서 0.6% 하락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기아 역시 동반해서 1.1%대 하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 강합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 10% 가까이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현재 137만 원 구간 터치하면서 현재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LNF도 동반해서 3% 가까이 상승 움직임 띄면서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일제히 약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강했던 엔터주들 일제히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JYP 엔터 3% 이상의 하락세 띠고 있고요. SM이 동반해서 3.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오르는 종목과 이 내리는 종목 비율은 여전합니다. 지수가 오르더라도 요즘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여전합니다. 상승 종목은 400개가 채 안 되는 상황. 400개 지금은 약간 넘네요. 40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2,000개 육박한 1,935개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르는 종목이 무엇인가? LS그룹주들 연속성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종목군들이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인도의 이 전기차 1, 2위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잠잠한데 여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2차전지 종목군들 쪽으로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 하던 업체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재차 맥이 들어가는데요. 펩트론이나 그리고 대봉LS도 지금 비만 치료제 개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서 대봉LS 그리고 대봉LS가 최대 주주로 있는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 종목도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현재 키워드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리튬 쪽도 여전히 좀 좋고 확실히 2차전지가 주도권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 포스코 그룹주들도 현재 거래대금 상위를 차지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도 만만치가 않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쪽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수의 현재 색깔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조선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확실히 LS그룹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룹사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연상을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많이 오른 만큼 이번에는 다음 타자가 어디가 될 것인가 시장이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상장 LS의 계열사가 LNF와 전고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던 LS 네트워크스 오늘도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나 LS 네트워크스가 현재 개장과 즉시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LS가 현재 24% 가까운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KT 서브마린은 LS에 인수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반해서 6% 가까운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NF,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LS 그룹주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도 참 무거운 그룹주잖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제2의 포스코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2차전지 예전서부터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거는 그룹사에서 몇 번 계속 밝혔었지요. 그런데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포스코도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급등을 하면서 이쪽으로 그러면 LS도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냐? 그래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LS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상한가. LS 네트워크스는 또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상한가는 못 갔지만 오늘도 강한 모습. LS 네트워크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네. 상당 부분 강세. 전체적으로 제2의 포스코가 될 가능성은 좀 농후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죠. 일단은 계속 홀딩이죠. 네. LS 그룹주들 계속 홀딩 의견 주셨고 사실 딱 이 종목을 사자라고 추천이 나오지는 않았었지만 LS 그룹주들은 내용 좋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포스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전통 사업에 몸을 담다가 2차전지 쪽으로 조금씩 좀 신사업을 확대해가는 몇몇 그룹주들이 딱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아연도 그렇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원래 본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2차전지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어제 동시에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렇지 못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2차전지 쪽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기존의 대기업들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제 고려아연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 하락했어요. 계속 맞아요. 하락하다가 네. 이제 어제 강한 모습 나왔는데 일단은 계속 이제 못 갔던 것들. 근데 사업을 그룹이나 회사 측에서 2차전지 쪽으로 확장하겠다는 회사들. 그렇게 좀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찾는 작업은 2차전지 테마가 죽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자리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고요. 좀 중장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한 차례 좀 눌림 오면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사실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 LS그룹으로 가면 기존에 가던 종목이 빠지고 갈 것 같지만 요즘 장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LS까지 지금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거래대금 흡수하고 강한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죠. 저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올라갈 보고 거다. 있어요. 지수가 큰 폭으로 아주 그냥 폭락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종목 싸움인데 계속 2차 전지는 성장성하고 이런 게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나왔다 그러지만은 저는 그렇게 아주 못 나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하고 좀 같이 좀 받쳐주면서 성장성하고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조금 주목을 더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이 70만 원 넘어서는 디데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65만
15,000원. 오늘 장중에 고점 찍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현재 홀딩스가 5% 정도에 오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주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12%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5%, DX 3%, 엠텍 2%, 스틸리온도 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인데 그러면 이쪽도 뭐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홀딩 의견이시고요. 네, 아직까지 홀딩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외인들이 포스코 홀딩스만 뭐 한 1조 2천억 정도 팔았어요. 어제 코스피 매도 금액의 100%가 거의 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외인들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파는 것이다라고 보고 비중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추세가 있으니까 바로는 외인들이 많이 팔아도 안 무너지죠. 뭐 추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일단 기관이나 외인들 팔아도 추세가 있으면 밑에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의 BM이 좀 신기했던 것이 오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 기울기를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오후장에 급등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어제 14%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2% 정도 더 오르면서 50만 원 선 뚫었습니다. 52만 9천 원에서 사상 최고가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나란히 좀 러브콜을 넣고 있는 상황. 에코프로 BM 오늘도 굉장히 좋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7% 정도 상승하면서 140만 원 선 잠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그룹도 오늘도 여전히 추세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격도는 좀 가파른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주의 요하고요.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괜찮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들고 가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 이제는. 들고 가기에는, 왜냐하면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으면은, 하지만 아직 뭐 추세는 있으니까, 뭐 계속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 자리다. 뭐 이런 거, 포스코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장 같은 경우도 지수가 1%나 올랐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종목을 빼고 보면 오히려 지수가 한 0.5% 정도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이야기인즉슨 이 종목군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외감이 심하고 또 소외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이라도 핵심 종목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게 쉽사리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완전히 매기가 나오기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매수가. 네. 예전같이 이제 불과 한 2, 3년 전처럼 이제 유동성이 많으면은, 전체 다 같이 오르겠는데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가지고,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가야 된다. 물론 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것도 일부 자금만 해야 되지 않나, 일부만 손절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다 보니까 SK그룹주들도 좋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룹이 SK그룹 쪽인데 SKI테크놀로지 8% 정도의 오름세고요. SK이노베이션이 7%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SK이노베이션 유증하고 나서 그때는 이미 갭을 충분히 메우고 직전 고점도 뚫어냈네요. 지금 지나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SK이노베이션도 닷새 연속된 상승에 지금 22만 원 뚫어내면서 50주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SKC도 좋습니다. 7%, 8%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SK그룹주들도 상대적으로 좀 모자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그룹주별로 이렇게 쭉쭉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SK그룹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유증한 거 이후에 좀 주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다지 뭐 썩 좋게는 안 보고 있어요. 뭐 추세는 좋지만은 이 회사 자체가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파트죠. SK 온 쪽인데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추세적으로는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유상증자한 것도 뭐
기존 주주들 뭐 등친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도덕성 이런 것 쪽 저는 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뭐 이런 쪽은 네. 뭐 오르더라도 그냥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 뭐 그렇게만 바라보자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러나 이제 뭐 SK 그룹주들은 그렇고 SKC 같은 경우에는 뭐 ISC 인수라든가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만 이제 집중하겠다. 화학 부분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SKC는 저는 괜찮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SK그룹주들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 LS나 포스코와 온도 차이가 확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SK그룹주기는 한데 2차전지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개장 전에 실적 내놨고 예상치보다 좋았습니다. 현재는 컨퍼런스콜 진행되고 있고요. 의미 있는 발언들은 계속 속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AI향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콜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지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복 국면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6% 정도 오르면서 11만 5,1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장 6거래 만에 반등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 실적 어떻게 분석하세요? 실적은 그냥 전망치대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뭐 거기서 조금 더 뭐 덜 적자 폭이 조금 줄었는데 그 뭐 몇백억 주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컨퍼런스 콜을 열리고 있는데 향후의 전망, 뭐 가이던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시장 전망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고 향후에 SK 하이닉스의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점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명히 뭐 컨퍼런스콜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될 거예요. 뭐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괜찮아질 것이다. 뭐 우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HBM 쪽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컨퍼런스콜 읽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잘 보고 일단 뭐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발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이쪽으로는 매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대봉 LS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었는데 대봉 LS가 리라글루티드 비만 치료제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봉 LS가 오늘장 23% 정도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11,000원도 넘어섰거든요. 상한가 터치가 잠시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50일주 신고가 썼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습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 종목 최대 주주가 대봉 LS인데요. 이 종목도 10% 정도의 오름세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장 먼저 매기를 받았던 종목이 펩트론이었죠. 오늘장 1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는데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최근에 커졌습니다. 어제는 거의 뭐 하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오늘 바로 들어 올렸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한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먼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계속 이 시장은 좋게 봐요.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차례인가 3차례.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시장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용, 비만 이런 거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암에 관해서 신약을 그런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다고 본다면은 미국에서도 이런 비만 시장은 위고비서부터 해서 이런 쪽이 불과 한 몇 달 전서부터 미리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몇몇 쪽만 움직이고 있지만은 2차 전지 쪽에 진정이 된다면 이쪽으로도 앞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주목해 봄직하다 의견을 주시는데 나머지 대형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오늘은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쪽으로는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볼만한 종목군들이 앞서서 SK하이닉스 체크를 해드렸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 HPSP 4%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한 1%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이고요. 아무래도 이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HBM이라든지 뭐 AI 반도체라든지 계속 그 청사진 미래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텐데 가온칩스도 장중에 한 3.5%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보합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2차전지에 많이 가려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씩 장 초반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좀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지고 뭐 오늘 오전에 상승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같이 가기는 힘들다. 지금 유동성 가지고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상승이 나와야지 반도체 쪽으로 한번 눈을 돌리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뭐 HPSP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일단 정고점에서는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주식이 그런데 다 그렇죠. 정고점 부분에서는 다 저항을 보입니다. 돌파를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어제 좀 한미 반도체는 뭐 음봉에서 길게 꼬리 달려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매물 소화 과정 거쳤다가 기간 조정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오늘 유동성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어제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19조였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 기록하면서 이제는 20조에 육박한 모습이고요. 또 어제 기준 코스닥이 14조 정도 기록되면서 확실히 근래 들어선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려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더 증가해야 할까요? 그거는 얼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유동성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지금 뭐 회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금리 인상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멈췄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으로도 많이 자금이 빠져 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유동성이 보충이 되려면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외인들이 추가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도 지금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도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동성은 한정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또 신용잔고도 19조 한 5천억 정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역시 쏠림 현상 계속 당분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종목이 2차 전지라면은 자동차 쪽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정도 하락합니다. 지금 20만 원권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아도 2% 정도의 하락권, 현대모비스는 4%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추세적으로 좀 꺾인 건지 이제 자리를 좀 내주고 있는 건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뭐 실적을 일단 앞두고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와야지 다음 주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주가 하락이 상승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현대차 있잖아요. 오늘 실적 발표 이따가 있잖아요. 이따 오후에 있는데 일단 실적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기아하고 현대차 제가 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큰 퍼포먼스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박스권이에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한 20만 원 정도 넘으면은 조금 조정도 항상 뭐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9만 원대 뭐 그렇게 고점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어떤 포스코 그룹주들처럼 신성장 비전을 엄청나게 제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상단은 좀 막혀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코스피는 0.6%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6% 오릅니다. 오늘장 지금까지 보셨는데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정고점 코스피 기준으로 정고점 부분에서 딱 막혀 있어요. 제가 요번 주에 만약에 정고점 돌파가 나오면은 8월 시장 좋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돌파 못하면 8월은 소폭 하향된 박스권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큰 폭의 급락보다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정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8월장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기준 라인을 주시네요. 직전 고점 2,650선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다음 달 우리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수고해 주신 최우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